떠나간 숙련공들을 수소문해 찾아간 곳. 퇴근 시간이 되자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일평균 6만 명이 투입되는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블랙홀처럼 숙련공들을 빨아들이는 장소로 통합니다. 저는 비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계공이고요. 전기업체들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먼저 좀 선 작업을 해주고, 일단 전기업체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거기 마무리하는 역까지 하고, 조선소에서는 제가 치부사로 한 5년 정도, 대우랑 삼성 이렇게 거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조선소 근무 당시에 팀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구조조정의 칼날은 그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뛰어든 새로운 일, 비슷한 선택을 한 동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는 같이 넘어온 친구들이 한 20명 넘게 되는데 다 조선소 출신이에요. 와서 만난 친구들의 거의 한 70, 80% 정도는 다 조선소에서 넘어오는 친구들이에요. 이곳의 작업은 조선소 일보다 수월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보수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선소 출신 숙련공에 대한 평가도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거 하는 분들은 조선소 다니시는 분일 거예요. 이거 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가리면 이게 여름에 불똥도 안 튀고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하이바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아, 이게 조선소에서만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선소에서 받았었어요.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당시의 작업복. 좋았던 기억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입었던 게 여기 평택 와서 한 2년 동안 이거 입고 다녔어요. 입었을 때 작업할 때도 옷이 튼튼해요. 이곳에서 일하는 숙련공들에게 다시 조선소에서 제안이 오는 상황. 하지만 아직은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전화 왔을 때 14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적지 않냐고 얘기했어요. 7년 전에 저는 받았을 때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았거든요, 처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완전히 고독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물량이 완전 죽지 않는 이상은 안 갈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단가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복지가 보장이 돼야지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박 블록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곳.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요 부록은 선미 부록인데 그 배 한 척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7개 만들고 있으니까 7척분이죠. 3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하며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작업에 고충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내부. 제작진이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이거 공간이 안 나오는데요? 우와, 이게 너무 엄청 좁아요. 우와. 이런 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습한 흔적인 것 같아요. 똑바로 서 있기조차 힘든 좁고 굴곡진 공간. 한 척의 배를 만들기 위해 100여 개의 블록을 정교하게 이어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여기 안에서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경험의 축적이 중요한 분야. 아무나 쉽게 작업할 수 없는 고난이도 업무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맞서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는 숙련공들. 그들의 손끝에서 선박의 품질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용접이 결함돼야 되겠면 아까 들어가 봤지만 다시 다 파내야 되거든요. 근데 용접하는 것보다 파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숙련공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같이 이렇게 선수 선미 부록은 숙련공들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곡선이 많은 작업의 특성상 최소 7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이미 동료들이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조선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많이. 한 50% 남고 50%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은퇴하신 분들, 그중에 한 10% 정도는 이제 직종을 아예 변경해서 이직을 해버렸죠.
조선소의 일은 자동화가 쉽지 않아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집니다. 전남 지역에서 부족한 숭년공의 인원은 2천여 명. 물이 들어왔지만 노를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체마다 인력 부족을 호소합니다. 선박 부품을 도장하는 작업. 지금 이제 이것은 배에 들어가는 핸드레일입니다. 녹슬기 쉬운 재료와 환경, 일정한 두께의 차단제를 바르기 위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몇 겹이나 발라요? 보통 3회 도장, 4회 도장 그렇습니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도장이 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3년 이상 된 숙련공들이 이 스프레이 해야만이 도막이 골고루 나오고 빠진 부위가 없습니다. 최소 3년의 경력이 필요한 작업. 도장의 정교함에 따라 배의 수명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100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쩌냐? 인력 수급을 하고 있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6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세대가 끝나게 되면 이어갈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이어서 오늘은 티그 용접의 맞대기 용접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용접기가 있으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미래의 기술 인재들이 용접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쌓아야 할 지식도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도 많은 분야. 감각을 익히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습. 아직은 서툴지만 진지하게 기본기를 익혀갑니다. 너 전류 얼마나 써? 100으로 바꿔. 100으로 바꿔서 해. 지금 이 전류 가지고는 백 안 나와. 이게 반듯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우리가 물건을 산다 그럴 때 물건이 평평한 게 좋지 울퉁불퉁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기술이 좋아 이 학교를 선택했다는 학생들.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용접 배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어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자동차 이런 것도 안 들어보고 배관해서 조만한 건물 같은 것도 한번 지어보고 직접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해 가겠다는 포부. 하지만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밑바탕이 없는 뿌리가 없는 공업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가 하는 생각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인재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대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미래의 숙련공들이 50여 개 분야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얼마나 했어요? 저기 공부 얼마나 했어요? 공부를 1년 정도. 1년 정도? 예. 왠지 자동차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를 이끌었고요. 자동차와 저가 마치 자석과 같았어요. 몇 등 정도 갈 거라 예상합니다. 저희가 2학년 소수만 3명 있어서 그런 거는 욕심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후회만 없게 이번 대회 마쳤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자동차 정비를 끝내야 하는 과제.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원래 지금 한 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아직 못 하고 있어. 이제 승부를 가릴 시간. 과연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나왔을까? 잘했어요, 근데? 잘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요? 어떤 거? 지금 일찍 끝난 것 같은데? 네. 근데 일찍 끝나면 안 좋은 거. 아, 잘했어요? 예, 기대에 충족하지는 되지만 저희 선생님과 뭐 기대도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 좋은 결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그분 따라서 저도 자동차 업계에서 탑을 한번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참가자들.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수. 근데 끝까지 한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음 도전을 기약합니다.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 수상자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대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기능 경기 대회. 과거 수상자들은 국가대표급 기능인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시절 취업 또한 수월했습니다. 특히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 19차례나 종합 1위를 차지했던 대한민국.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당장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 숙련공으로 커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좀 웅장하고 좀 그래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보면 그래도 진짜 전국대회하고 세계대회 출전하고 하면은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와서 느끼는 건데 점점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한다고 해도 입상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목표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실력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무너져가는 제조업의 뿌리.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초공정산업의 종사자 수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 경기도 화성의 한 금형 공장. 기계 부품의 틀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고재규 대표. 텅 빈 공간을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 이제 혼자 그 사업을 하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공간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인력난하고 제품 단가들이 자꾸 내려가고 그러니까 인력 하나 쓰면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죠, 현재는. 기계 금형 분야 최초 산업 명장으로 선정된 고재규 대표. 그는 숙련공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50년 넘게 업계에 종사하며 기술 개발에 몰두해온 고재규 명장. 관련 업계의 발전에도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숨만 늘어가는 상황. 더 이상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차단 내려버렸어요. 이게 풀로 돌아가던 장비들 이제 필요한데 팔아먹고 남은 거예요. 누가 이제 안 사가니까 특정 제품이니까 다. 공들여 개발했던 제품들 끝내 생산은 중단됐습니다. 미처 처분하지 못한 장비들이 어둠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다 철거해서 여기다 지금 창고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계만 해도 꽤 엄청나겠어요. 엄청나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안 쓰고 있으니까. 세계 2위의 수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의 금형 산업. 숙련공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산업 현장이 다 해외로 있죠. 빠지니까. 원가 절감 때문에. 해외로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수독돼 버린 거예요. 인력은 다 빠져나가고.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한 금형업은 숙련공이 되기 위해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가 경쟁에 매달려온 사이 미래의 기술 인재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형은 기초기술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작은 금형이 첨단 제품을 움직입니다. 제조업을 지탱해온 힘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10년, 20년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위기예요. 왜? 대학도 있죠. 포르투 대학이 그래도 숭늉공 거위를 길러내는 대학인데 4개밖에 없어요, 지금. 금연과가. 그러니 인원이 숭늉공이 얼마나 줄었겠어요. 숭늉공 소멸의 위기를 막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외국 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핵심 산업의 미래가 이대로 무너지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비결, 그 경쟁력의 근간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5년 후, 10년 후 제조업의 대가 끊길 것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추정 60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의 가치, 노동의 가치가 없는 로봇과 AI 시대 가능하겠습니까?